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클럽 토트넘 호스퍼가 18살의 천재 유망주 강원FC의 양민혁 선수와의 계약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제 막 K리그에 데뷔한 선수이고 또 이제 막 피파의 국제 유소년 이적 규정 문제가 해결된 어린 10대의 한국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의 빅6 팀으로 이적한 것은 그야말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토트넘이 내한 경기를 위해 한국에 입국한 직후에 나왔던 이 공식 발표 이후 양민혁 선수를 하이제킹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리고 다른 유럽 빅클럽의 제안도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팀들이 양민혁 선수를 두고 영입 경쟁을 벌였는지, 양민혁 선수는 왜 토트넘 이적을 선택한 것인지, 그리고 양민혁 선수가 손흥민 선수의 후계자라는 평가를 받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총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 핫스퍼가 양민혁 선수 영입을 7월 28일 일요일에 공식 발표했습니다. 7월 28일은 토트넘이 일본 투어에 이어 한국 투어 경기를 위해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한 날인데요. 이날 양민혁 선수가 토트넘 선수단이 묵고 있는 호텔로 찾아와서 선수단 및 스태프들과 상견례를 갖고 또 마지막 몸 상태까지 점검을 하고 나서 계약을 확실하게 맺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토트넘 역시 구단 공식 채널을 통해서 한국어로 토트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글을 남겼고요. 또 양민혁 선수의 유니폼 합성,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사진과 그래픽을 공개했는데 아마 이미 이 아시아 투어 출발 전에 어느 정도 세부적인 결정이 났고 또 양민혁 선수의 에이전트 쪽에서 영국 런던으로 넘어가서 실질적인 계약의 마무리 단계까지 진행을 했고 또 그 사이에 토트넘 스태프들이 한국에 와서 양민혁 선수의 메디컬 테스트 대부분의 과정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미 거피셜 단계였고 그 거피셜 단계에서 영국의 스카이 스포츠, BBC, 디 애슬레틱 등 공신력 높은 매체들의 보도를 통해 이미 양민혁 선수의 행선지가 토트넘이라는 것이 알려진 상황이었습니다. 양민혁 선수는 현재 공식 발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토트넘과 무려 6년의 장기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근에 영국 축구팀들의 영입 기조가 어린 선수로 바뀌고 있는 과정에는 선수들의 몸값 인플레이션 그리고 세계적인 경기 불황 과정 속에서 영국 정부에서도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외국인 선수를 영입하는 과정에 이 워크 퍼밋 문제로 인해 어린 유망주를 입도 선매할 수 없게 되는 환경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프리미어리그와 챔피언십 팀들의 경우에는 팀당 4명 정도를 이 워크 퍼밋의 빡빡한 규정 없이도 영입할 수 있게 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배준호 선수도 스토크시티에 입단을 하게 됐고 또 수많은 한국인 유망주들 제2의 손흥민으로 기대를 받고 있는 어린 선수들을 프리미어리그 팀들 또 잉글랜드 챔피언십 팀들이 스카우트하고 지켜보게 된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지난 17세 이하 월드컵 및 17세 이하 아시안컵에서 빼어난 플레이를 펼쳐보인 양민혁 선수에 대한 주가도 높아졌는데요. 게다가 올 초에 있었던 강원FC의 유럽 전지훈련 현장에서 양민혁 선수가 굉장히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유럽 팀들을 상대로 빼어난 경기력을 보여준 것도 당시 현장을 방문한 유럽 스카우트들 사이에서 소문이 났고 이를 통해서 본격적인 스카우팅이 진행이 됐는데 그 과정 속에서 양민혁 선수가 강원FC에서 22세 이하 선수의 의무 출전 규정과 관계없이 확고한 주전 자리를 꿰차고 또 공격 포인트에서도 상위권에 오르고 또 강원FC 역시 구단 역대 최고 성적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이어지다 보니까 양민혁 선수의 기량을 퀄리티를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아직 18살인 상태에서 물론 양민혁 선수의 계약 발표에 따르면 2015년 1월 달에 합류하게 되지만 만 나이 기준으로 평가되는 18세부터 21세 이하 나이 사이에 3년 동안 잉글랜드에서 뛴 선수들에 대해서는 홈그로운 선수로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되는 상황까지도 양민혁 선수를 조기에 계약해서 잉글랜드 내에 기본적으로는 토트넘 1군 팀에서 함께 활동하게 하면서 홈그로운 선수로 이적까지 누리겠다라는 발경들이 있기 때문에 이 영입이 진행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양민혁 선수가 이런 홈그로운 규정을 충족하면서 잉글랜드 무대에 적응하고 또 군 문제까지 해결하고 나는 시점이 된다면 손흥민 선수의 은퇴 시기가 다가올 것이고 자연스럽게 손흥민 선수의 후계자로서 양민혁 선수가 그 자리에 오르게 될 수 있는 길을 만들었다. 그런 플랜이 가동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트넘 핫스퍼의 공식 발표 사진에는 양민혁 선수가 토트넘 유니폼을 들고 찍은 사진도 소개가 되고 있고요. 그는 지금 계약을 체결했다. 우리는 현재 영국 노동부로부터 취업 허가도 받았고 또 피파로부터 국제 이적 동의서까지 받았다. 양민혁 영입에 대한 모든 절차가 끝났고 이 합의 소식을 발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알렸습니다. 다만 그는 2025년 1월에 우리에게 합류하게 된다. 즉 2014 시즌 잔여 기간 내내 양민혁 선수는 강원FC의 일정을 소화하고 또 현재 고등학생으로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다 보니까 졸업을 마치고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미혁 선수에 대한 공식 발표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구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지난 4월에 만 18세가 된 선수다. 2030년까지 계약에 합의했다. 윙어인 양민혁은 K리그 18세 이하 챔피언십을 거쳐 강원FC 1군 정규 멤버로 성장했고 올 시즌에는 25경기에 출전해 현재 8득점 4도움을 기록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16세 이하 및 17세 이하 한국 대표로 피파 17세 이하 월드컵 및 AFC 17세 이하 아시안컵에 모두 출전한 바 있다며 한국 최고의 유망주라고 소개했는데요. 이 공식 발표와 맞물려 며칠 전에 한참 전에 이미 예고했던 김병지 대표이사 강원FC 구단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양민혁 선수의 이적설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밝히겠다라고 했는데 아마도 이렇게 밝히겠다라고 날짜를 정했던 시점에 이미 협상은 마무리가 됐다. 어피셜 상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항상 이런 이적이라는 것이 마지막에 사인하기 전까지는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었고 또 김병지 대표이사도 일부러 조금은 혼선을 줄 수 있는 정보를 흘리기도 했다라고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김병지 대표이사가 이번 강원FC 유튜브 라이브에서 양민혁 선수와 함께 나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가장 많은 팬들의 주목을 받았던 것이 다른 팀들도 원했다. 또 그 다른 팀들 중에는 다른 빅클럽도 있었다. 처음에 사실 관심이 있었던 팀은 토트넘이 아닌 잉글랜드의 빅클럽 2개 팀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2개 팀 중에 한 팀은 이미 김병지 대표이사가 지난 첫 번째 이적설이 나왔을 때 밝혔던 맨체스터 시티입니다. 그때 이미 맨체스터 시티와 토트넘, 스완지 시티에서 강원FC 구장을 방문해서 경기도 보고 또 구단 사무실도 다녀갔다. 이야기를 나눴다. 협의가 있었다라고 밝힌 바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빅클럽은 리버풀로 확인됐습니다. 리버풀이 최근 쿠보 선수와도 연결이 되고 있지만 이 쿠보 선수와의 연결 상황은 엔도 선수가 개인적으로 자신의 팀에 일본 대표팀 동료인 쿠보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추천하고 좀 권했던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지 구단 차원에서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무엇보다 지금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모하메드 살라의 후계자를 찾고 있는 상황인데 살라의 사우디 이적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미래 자원으로 양민혁 선수를 찍은 것 같아요. 실제로 리버풀도 과거 손흥민 선수라든지 기성용 선수라든지 한국 대표 선수들을 영입하기 위한 움직임들과 협의들을 가져갔던 바가 있지만 결국 성사하지 못했던 바가 있는데 이번에도 양민혁 선수를 노렸지만 영입 경쟁에서 패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잉글랜드 챔피언십에서 승격한 한 팀 그리고 프리미어리그의 중간급 팀 그리고 스페인에서 매우 좋은 팀의 2부 리그에 있는 팀도 제의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프리미어리그의 또 다른 팀으로는 역시 한국인 선수들과 인연이 많은 울버햄튼 원더러스도 양민혁 선수를 끝까지 좀 원했다라고 하고요. 그 외에 승격한 프리미어리그 팀은 사우스햄튼입니다. 사우스햄튼도 양민혁 선수를 원했고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맨시티, 리버풀 사이에서는 고민할 수 있지만 토트넘, 울버햄튼, 사우스햄튼 이 세 팀 중에서 고민을 한다면 당연히 토트넘을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팀들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를 굳이 이제 언급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최근에 막 계속해서 한국인 선수들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배준호 선수를 영입해서 2군 팀으로 보내려고 했던 계획도 이 2군 팀으로 보내서 키우려고 했던 계획 문제 때문에 배준호 선수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었고 이영준 선수에 대해서도 지켜봤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양민혁도 지켜봤지만 역시나 1군 즉시 전력 자원으로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민혁 선수가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시티, 리버풀, 토트넘 중에서 왜 토트넘을 선택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 구단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김병지 대표이사가 제안이 왔을 때 양민혁 선수가 가장 원했고 마음속에 담았던 것이 토트넘이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본인의 멘트를 좀 소개해드리면 매우 영광스럽다. 당장 토트넘에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은 시즌은 강원에서 잘 마무리하고 또 가서도 잘할 수 있도록 하겠다. 토트넘 같은 팀이 제안을 한 것에 대해서 믿기지 않았지만 너무나 기뻤다. 제가 입을 열면 더 많은 말이 나올 것 같아서 말을 아끼고 있었고 정식 오피셜로 발표하는 것이 깔끔하다고 생각했다라고 소감을 얘기했는데 우선 토트넘에서는 이영표 선수가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입단을 했고 그 다음에 손흥민 선수가 두 번째 이제 양민혁 선수가 3대 한국인 선수가 된 겁니다. 꾸준히 한국 선수가 활동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선수가 친숙하고 한국 선수에 대한 문화적인 면, 케어적인 면이 좋은 팀이고 그 무엇보다도 손흥민 선수가 벌써 거의 10년 가까이 토트넘에서 뛰면서 한국 선수들과 한국 팬들에 대한 문화, 손흥민 선수의 리더십 같은 부분들이 양민혁 선수가 정말 어린 나이에 유럽에 진출하는 상황에서 적응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팀이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 역시 입단 첫 시즌에 고전하고 고생했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혹여나 양민혁 선수가 토트넘 입단 초기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좀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고 또 관리해줄 수 있는 팀이 토트넘일 수 있다는 거예요. 리버풀과 맨시티에 갈 경우에는 더욱더 조금은 냉혹하고 가혹한 경쟁을 치러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토트넘에서도 그런 경쟁은 필수이지만 조금 더 심적으로 안정감을 가지면서 차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팀이 토트넘이라는 것이죠. 양민혁 선수가 계약을 맺었던 시점까지는 손흥민 선수를 만나지 못했는데 토트넘이 한국 투어를 위해 서울로 왔을 때 직접 또 양민혁 선수가 찾아가서 한국에 머무르고 있는 손흥민 선수를 만났다고 하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양민혁 선수에게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으니까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해라. 축구는
업무적으로는 또 얘가 할 말이 없고 이제 영국에서 프리미어리그에서 적응을 하려면 영어로 활발하게 자연스럽게 소통이 가능해야 하니까 남은 기간 동안 오기 전까지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와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손흥민 선수 역시 토트넘 구단에서 한국인 선수를 영입하려고 추진할 때마다 많이 추천하고 뭐 김민재 선수도 실제로 무리뉴 감독이 추천했던 게 손흥민 선수로 알려져 있고 또 다른 한국 선수들을 눈여겨볼 때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줬다고 하고요. 양미호 선수에 대해서 직접 함께 뛰어보거나 만나본 적은 없지만 역시나 구단 측에 좋은 의견을 전해줬던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양미호 선수 본인도 다른 생각은 하지 않고 축구에만 집중하면서 현재 내가 해야 할 임무에만 충실하고 있다. 꾸준하게 내가 뛸 수 있는 기회를 준 강원FC 구단에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외팀으로 가게 된다면 적응의 우려가 있지만 토트넘에 손흥민 선수가 있기 때문에 적응이 쉬울 것 같다. 손흥민 선수는 우리나라의 캡틴이다. 토트넘 이적을 선택하는데 좋은 영향이 있었다고 토트넘 구단 공식 채널과의 인터뷰에서도 양미호 선수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손흥민 선수의 존재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팀 내 주전 경쟁을 벌이는 데 있어서도 양미호 선수가 이점을 노릴 수 있는 팀은 토트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 토트넘이 측면 공격수 보강을 추진하고 있어요. 최전방 공격수 보강도 필요한 상황이긴 한데 손흥민 선수와 히샬리송 그리고 이번 프리시즌 비셀고베와의 경기에서 최전방으로 한번 더 써봤던 쿠루세프스키가 최전방에서 뛰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쿠루세프스키를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뜨다가 이 포지션에서는 템포의 문제와 왼발만 고집해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플레이 패턴의 문제로 인해서 쿠루세프스키 선수를 공격 미드필드 그리고 가짜 9번으로만 활용을 했거든요. 이번 프리시즌에도 쿠루세프스키 선수를 아예 중앙 지역에서만 뛰게 했기 때문에 현재 오른쪽 측면 자원은 토트넘이 보강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솔로몬도 물론 오른쪽을 볼 수 있고 손흥민 선수도 오른쪽을 볼 수 있고 베르노도 볼 수 있긴 하지만 이 선수들이 모두 왼쪽을 기반으로 가장 잘하는 선수들이긴 하거든요. 물론 양민혁 선수도 오른발잡이로서 왼쪽 측면에서 가운데로 파고 들어가면서 득점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선수로서 손흥민 선수가 은퇴한다면 그 자리를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겠지만 K리그에서도 오른쪽을 맡아서 볼 수 있는 정도로 또 오른쪽 기반으로도 플레이를 정상적으로 매끄럽게 펼쳐가고 있을 정도로 오른발 중심이지만 왼발 플레이도 나쁘지 않고 또 오른쪽에서도 가운데로 접고 들어가면서 슈팅을 한다거나 크로스를 올린다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플레이 패턴을 만들어낼 수 있는 프리롤에 가깝게 이 선을 지배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게다가 이제 존슨 같은 경우도 오른발잡이거든요. 이 선수도 지금 오른쪽 정발 윙으로 뛰고 있는데 존슨이 정말 빠르다는 강점을 갖고 있지만 세밀함과 결정력의 문제를 갖고 있어요. 즉 양미혁 선수가 지금 토트넘으로 갈 경우에는 존슨과 당장 주전 경쟁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위치다. 말씀드린 대로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도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왼쪽은 베르너, 솔로몬, 무어가 경쟁을 합니다. 여기서 누군가의 부상 상태가 나온다거나 또 무어 선수가 기대만큼의 좀 기회를 받지 못한다거나 성장세가 좀 경기력에서 안 나온다면 임대를 갈 수도 있는 선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왼쪽의 뎁스와 왼쪽의 상황보다는 오른쪽의 상황이 조금 더 경쟁력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포지션들은 거의 확실하게 더블 스쿼드가 구축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오른쪽 위치가 바로 토트넘이 보강이 필요한 상황이다. 심지어 최근에 영입설이 나오고 있는 에제조차도 오른쪽보다는 왼쪽에서 뛰는 게 더 걸맞은 선수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점들을 봤을 때 양미혁 선수가 오른쪽에서 또 무어와 함께 기회를 주고받으면서 존슨과 경쟁하는 체제가 될 것이다. 이 자리에 간다면 후반기에는 어느 정도 프리미어리그 경기와 몇몇 또 컵대회 경기를 소화하면서 1군 경기를 소화할 수 있다. 당장 1군 자원으로 뛸 수 있는 팀이 토트넘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살라의 거치가 결정되지 않았어요. 물론 살라의 자리를 볼 수 있는 또 다른 선수가 반 도크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 역시 양미혁 선수와 비슷한 나이대라는 점에 있어서 충분히 경쟁이 가능하거든요. 반면 왼쪽은 조타, 하포, 루이스 디아스 등이 있는데 양미혁 선수가 오른쪽 자원으로 이제 도전할 수는 있지만 말씀드린 이 살라의 거치 문제, 살라가 결국에는 올 시즌도 떠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자리를 비집고 가서 뛰기가 어렵고 또 지금 다른 선수의 영입들도 리버풀이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리버풀로 갈 경우 게다가 새로운 감독이 와서 앞으로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많은 것이 불투명한 상황이잖아요. 그런 리버풀을 선택하는 것엔 조금 리스크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요. 맨시티 같은 경우도 이번에 사비뉴 선수라는 브라질의 유망주 윙어를 영입을 했고 또 최근 프리시즌에서 계속해서 좋은 경기를 보이고 있고 지난 시즌에도 1군 경기를 뛰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오스카 밥이 오른쪽 측면을 기반으로 뛰고 있거든요. 게다가 기본적으로 이 오른쪽 선수들을 왼발잡이로 쓰고 또 왼쪽 선수들을 오른발잡이로 쓰고 있는 과르디올라 감독의 성향을 봤을 때 양미혁 선수가 합류를 하게 될 경우에 왼쪽으로 뛸 가능성이 높은데 왼쪽에 이 도쿠와 그릴리시가 있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기본적으로 오른쪽은 필포든이 그 자리를 점유하면서 가운데로 접고 들어와서 필포든의 이제 활동 범위와 플레이 스타일이 굉장히 양미혁 선수와 비슷하기 때문에 결국에 리버풀과 맨시티에 갔을 때는 다른 팀으로 임대를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다. 당장 1군 팀에서 경기를 뛸 수 있는 기회가 안정적으로 보장되기 어렵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존재와 더불어 양미혁 선수가
선수가 여러 오퍼들 중에서 토트넘을 선택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양민혁 선수는 남은 시즌을 K리그에서 보내지만 이 기간 동안 정말 굉장한 야망을 이루고 유럽에 가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제 갓 K리그에 데뷔해서 처음 풀시즌을 치르고 있는 양민혁 선수인데 기본적으로 일단은 7월 31일에 있을 토트넘 허스퍼와의 쿠팡 플레이 시리즈 2경기를 통해서 토트넘 팬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직접 보여줄 수 있게 됐는데 많은 분들이 나를 영플레이어 중에 1위로 뽑아서 가장 먼저 팀 K리그 선수로 확정되게 해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낀다고 했어요. 강원FC를 대표해서 나서는 만큼 강원도 잘 알리겠다. 즉 본인의 성장과 활약을 통해서 다른 후배들과 다른 팀 동료들의 유럽 진출에도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또 얘기까지 했고요. 올 시즌 우승에 도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강원FC의 K리그 우승을 이루겠다.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우승을 이루고 K리그 올해의 선수상 게다가 영플레이어상 다 휩쓸어보고 싶다. 이런 엄청난 야망을 얘기했는데 정말 실현 가능한 상황입니다. 지금 25라운드까지 진행된 2024 K리그1 현 순위를 살펴보시면 김천 상무가 승점 46점으로 1위고 강원FC가 승점 44점으로 2위에 올라 있습니다. 포항 스틸러스도 승점 44점인데 K리그는 승점이 같을 경우에는 다득점으로 순위표를 가리거든요. 강원FC가 46득점으로 지금 K리그 모든 팀들 중에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는 팀이고 그 화끈한 공격력의 중심에 양민혁 선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강원FC가 승리 13회 김천과 같은 수치에서 무승부 패배 숫자만 살짝 엇갈리고 있는데 맞대결에서 이긴다면 당장 1위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력의 기회가 있다. 요 점도 주목해야 할 것 같고요. 또 양민혁 선수가 자신이 개인적으로 올 시즌에 K리그 올해 선수상을 노린다고 했는데 이것도 충분히 가능한 흐름이에요. 8득점 4도움 12개의 공격 포인트 자체가 K리그 득점 순위 10위이고 도움 순위 11위인데요. K리그 주간 베스트 11에 가장 많이 선정된 선수가 바로 양민혁 선수입니다. 즉 자신의 포지션에서 현재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죠. 여기서 팀 성적도 나오고 공격 포인트도 더 나온다. 득점과 도움 순위를 더 끌어올린다라고 봤을 때는 충분히 필 포든이 했던 것처럼 프리미어리그 올해 선수상을 이뤘던 것처럼 어린 나이에 K리그 최고의 선수로 공인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게다가 이 스탯 자체가 그냥 기록만 나오는 게 아니라 화려한 플레이로 골을 넣고 있거든요. 가장 크게 화제가 됐던 제주 유나이티드전 4대0 승리 당시에는 오른발 날카로운 가마차기 슈팅을 골문 하단 구석으로 찔러 넣었던 힘과 세기, 기술 모든 것들을 보여줬던 득점을 만들었고 또 추가골 과정에는 높이 뛰어 올라온 공을 정확한 임팩트의 하프발리 슈팅으로 마무리하면서 득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시즌 8호 골 가장 최근에 기록을 했던 전북 현대발경기 득점 같은 경우에는 패스를 받는 상태에서 강하고 빠르게 또 측면으로 빠지는 공을 측면에서 달려들어 오면서 움직이면서 트래핑을 했는데 안정적으로 딱 발 앞에 떨궈주는 정말 기가 막힌 순두부 터치에 이어서 또 빠른 스텝에 이은 오른발 슈팅을 그대로 후려 갈겼다. 그 슈팅이 야신 사각지대 골문 우측 상단 구석을 강하게 찔렀다. 양민혁 선수가 오른발잡이이기 때문에 왼쪽에서 가운데로 접고 들어가면서 슈팅하는 게 더 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른발잡이인데 오른쪽에서도 오른쪽 골문을 날카롭게 찌를 수 있을 정도로 슈팅력이 뛰어나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런 공격 능력뿐 아니라 특히 어린 선수들은 이런 공격력에 비해 피지컬이나 수비력이나 체력이 떨어질 수 있는데 그런 문제까지 없어요. 양민혁 선수의 올 시즌 정말 놀라운 기록을 살펴보면요. 공격 지역 어태킹 서드에서 볼을 획득한 것이 무려 54회인데 이 기록은 K리그 1 전체 선수 중에 1위이다. 즉 전방 압박을 해서 공을 빼앗아온 기록이 K리그에서 압도적 1위라는 겁니다. 2022분에 출전 시간을 뛴 것조차도 강원FC의 확고한 주전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또 태클 시도가 23번으로 K리그 전체 선수 중에 5위, 태클 성공도 10회로 성공률이 굉장히 높고 그라운드볼 경합, 지상볼 경합 횟수도 41회로 K리그 전체 9위거든요. 이게 성공 횟수입니다. 그러니까 1대1로 붙었을 때 공을 따내오고 빼앗아오고 또 상대를 제쳐내는 데 있어서 양민혁 선수가 굉장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 터프한 중원 자원들이 이런 태클이나 그라운드볼 경합, 볼 경합 스탯이 높은데 공격 포인트가 10개가 넘는 공격수, 게다가 18살, 거기다가 우승권 팀인 강원에서 뛰고 있는 양민혁 선수가 이런 수비적인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토트넘에 가서 프리미어리그에 가서도 속도감 있는 축구, 포스테콜로 감독의 축구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양민혁 선수를 만난 토트넘 허스퍼 7월 28일 입국 이후 포스테콜로 감독도 양민혁 선수를 만난 사진이 토트넘 공식 채널을 통해 공개가 됐는데요. 7월 29일 월요일에는 마침내 본격적인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현재 토트넘 허스퍼는 성남 FC의 클럽하우스가 있는 성남 정자동에서 훈련하고 있는데요. 이 훈련장에서 실내 훈련과 또 자체 경기를 치르는 모습이 토트넘 구단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이 됐습니다. 7월 30일에 토트넘은 마침내 한국 팬들 앞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7월 30일 화요일 오후 4시 10분에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토트넘의 공식 기자회견이 있고 오후 6시에
오픈 트레이닝을 통해서 한국 팬들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7월 31일 오후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팀 K리그와 토트넘의 경기가 있는데요. 팀 K리그의 소집으로 현재 K리그는 여름 휴식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름 휴식기 이후 K리그 일정이 되게 되는 것은 8월 9일 금요일인데요. 이때 강원FC가 선두에 오를 수 있는 중요한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현재 1위인 김천 상무와 승점 2점 차인 강원이 8월 9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승리를 할 경우에는 승점 47점으로 선두 자리를 오르게 됩니다. 이어지는 경기도 물론 쉽지는 않아요. 8월 18일 광주전, 그리고 8월 24일 FG 서울전, 9월 1일 수원 FC전이 있는데 9월 13일에 울산 HD와 원정 경기, 9월 22일에 포항과 원정 경기, 이 두 경기 역시 우승권 팀들 간의 맞대결이기 때문에 승점 6점짜리라고 할 수 있거든요. 정규 라운드가 10월 6일에 끝나게 되고 스플릿 시스템으로 인한 파이널 라운드가 이후에 진행이 되는데요. 강원FC가 이 김천, 울산, 포항전을 모두 이긴다면 정말로 우승에 근접한 상태로 파이널 라운드에 진입하고 창단 후 첫 우승을 양미혁 선수와 함께 이룰 수 있는 큰 역사를 만들게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양미혁 선수 앞으로 강원에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또 토트넘에 입단한 이후에는 어떤 사활을 펼치게 될지 한준TV와 함께 토트넘 허스퍼와 손흥민 선수뿐 아니라 양미혁 선수, 새로운 손흥민 선수의 후계자의 이야기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